네, 그러면 18번 할 차례거든요. 18번 할 차례고요. 임산부 카페 운영자와 회원 간의 건강상담 내용. 틀린 것을 골라 올바르게 고치라 했거든요. 그래서 다하고 라가 틀렸죠. 다랑 라가 틀렸어요. 그래서 가번은 보면 지난주 병원에 갔더니 철분제를 먹으라고 하네요. 건강한 편인데도 꼭 먹어야 하는지요. 임신 중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혈장 증가에 비해 적혈구 생산은 많지 않아 빈혈이 나타나고, 그래서 적혈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철분제를 주는 것이니 꼭 드세요. 이거 플러스 또 이제 임신 중기 이후에 엄마의 철분이 태아의 간으로 간다고 했었죠. 그건 합해져 것이 특히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남친이 TV에서 임신 전에 엽산이라는 약을 먹어야 한다고 들었다던데 엽산제가 무슨 약인가요? 벌써부터 먹어야 하나요? 엽산제는 아기의 신경관 결손 예방에 도움을 주는 약입니다. 임신하기 전부터 투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게 또 다시 기출이 됐잖아요. 임신 전부터 투약을 해줘야 아기의 신경관 결손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임신이라고 인지하기 전에 이미 신경관이 다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 전 3개월 전부터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신 7개월째 예비맘입니다. 가끔 시야가 흐리고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잘 붓네요. 얼굴과 손도 부어서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닐 수가 없어요. 자궁이 커져서 골반이 혈관을 누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정상인은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나실 때 틈마다 다리를 올려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위에 있는 증상은 경환자간전증의 그 증상이죠. 이건 또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야가 흐린다고 하면 거의 좀 중증에 들어가죠. 중증. 경환자간 증정에서는 경환자간 전증의 증상에는 시야 흘림까지는 없었잖아요. 약간 두통까지만 있었는데, 근데 시야가 흐리고라고 하면 그래도 거의 좀 중증일 수 있는 거죠. 그렇고, 그래서 A글은 사실 자궁이 커져서 골반이 혈관을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지 부종이죠. 아까 정상적으로 하지 부종일 때는 아까 자궁이 커져가지고 골반이 혈관을 눌러가지고 하지 부종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번. 모유수를 계획하고 있는 임신 6개월째 예비맘. 저는 함몰 유두는 아닌데 임신 유방 관련 어떻게 하나요? 임신 중에 유두 마사지를 하는 경우 자궁수축 유발하여 조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고메리 선에서 윤활물질이 분비되므로 샤워 시 유륜과 유둔을 비누로 잘 닦아주세요. 이거 틀렸죠. 몽고메리 선에서 이건 246페이지에 있죠. 246페이지에 있고, 몽고메리 선에서 윤활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에 샤워 시 유륜과 유두를 비누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누를 사용하면 이 윤활물질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윤활물질은 유두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잖아요. 유두 유륜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는 거를 이제 그 보호작용 없애기 때문에 비누로는 닦지 말라라고 해서 그냥 물로만 씻으라라고 했죠. 그 다음에 19번.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 올바르게 고치라고 했어요. 틀린 거는 다하고 라가 틀렸죠. 가번은 다음 달에 분만 예정인 초인부입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산부의 자세가 분만 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분만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자세가 있나요? 걷거나 앉아있는 자세는 산부의 장축이 똑바로 되어서 분만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312페이지에 있죠. 312페이지에 있어서 12페이지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걷거나 앉는 자세를 해야 하면 중력에 의해서 아두가 만출하는 걸 돕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 쪼그리는 자세라든지 서 있는 자세가 분만을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아두의 하강을 도와주게, 하강과 만출을 도와주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번. 철분제를 우유와 같이 복용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우유보다는 비타민C가 많은 오렌지 주스와 같이 드시면 이제 흡수를 높일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철분제랑 누구랑 먹으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때 앞글자 따서 외웠었는데. 그래서 잡채 단류였었죠. 잡채 단류. 그래서 우유도 아니죠. 우유도 흡수율을 떨어뜨리잖아요. 우유도 철분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커피와 잡채 단류였었죠. 커피와 잡채 단류였었어. 그래가지고 비타민 C는
비타민 C는 염산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산을 증가시켜서 산에서 흡수하는 철분의 효과, 흡수율을 높인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답원은 241페이지에 있죠. 241페이지고 임신 8개월 인부입니다. 임신 전에는 정상 체중이었는데 지금 일주일에 몇 킬로그램의 체중이 증가해야 정상인가요? 지금은 체중이 일주일에 0.8kg 이상 증가하여야 합니다. 임신 중에 영양이 결핍되면 합병증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241페이지 칼로리 이야기가 있잖아요. 식이. 칼로리. 칼로리는 임신 전에 비해서 300칼로리는 더 줘야 돼요. 임신 전에보다 300칼로리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1기하고 2기하고 3기. 체중 1기 때는 1에서 한 2kg 정도만 증가를 시키고, 2하고 3기 때는 각 주당은 0.4에서 0.5kg죠. 그리고 각 달에 있어서는 4.5에서 5kg. 각 이제 이 주 2기, 3기 각 기에서는 4.5에서 5kg. 그렇기 때문에 토탈은 어느 정도가 11.5에서 16kg죠. 이게 맞죠? 11.5에서 16kg. 그래서 56 이렇게 56 하면 11.5에서 16, 56 그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그 정도. 그래가지고 지금 0.8kg는 너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라번. 임신 7개월 양수 과다증 인부입니다. 배가 많이 불러서 힘들어요. 쉴 때 어떤 자세로 있으면 좋을까요? 앙하이, 즉 똑바로 눕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 자세는 자궁태반 혈류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줍니다. 이건 237페이지에 있죠. 그래가지고 똑바로 눕는 자세는 우리가 자궁태반 혈류, 신장하는 혈류를 오히려 앙하이성 저혈압이죠. 앙하이성 저혈압을 유발을 해가지고 자궁태반 혈류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측와의 자세를 해주라고 했어요. 측와의 자세를, 좌측와의, 특히 좌측와의 자세를 해줘야만 자궁이 하대정맥하고 대동맥의 압박을 감소를 시킨다라고 했죠. 그 다음 20번 교수학습 지도안에서 지금 임신 및 산정관리, 출산 및 산후관리, 그래서 임신 및 산정관리, 산정기간 중 자가건강관리 방법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도입, 전시학습 내용 확인, 인체의 신비, 그 다음에 본시, 임신 및 산정기간 중 자가건강관리 방법의 이해. 그래서 임신 및 산정관리에서 임신 1, 2, 3기 구분하기. 그래서 1기는 우리가 3개월까지 1기이고 2기가 제일 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4, 5, 6, 7까지가 2기이고 3기는 8, 9, 10이 3기라고 했어요. 수정이 일어난 후부터 자궁 내 성장 발달 3단계 설명하기. 수정이 일어난 후부터 자궁 내 성장 발달 3단계. 자궁 내 성장 발달 3단계라고 하면 우리가 수정란기, 배아기, 태아기 그렇게 나누어져. 수정란기, 배아기, 태아기. 그것이 3단계로 말할 수 있겠고, 그다음 전통적 현대적 태교 방법 비교하기. 기억. 임신 초기에 약물, 간염, 화학물질, 방사선 등을 피하는 이유 설명하기. 여기는 초기라고 조건을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249페이지에 있죠. 249페이지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각 세 기가 수정란기, 배아기, 태아기. 그래서 배아기가 그 기형 발생 위험의 가장 큰 시기라고 했어요. 배아기 때가 신체가 안에서 이제 기관 발달하고 외형이 가장 외형의 발달. 기관 안에 있는 내부의 기관의 발달하고 외형. 내부에 있는 기관도 중요하고 외형도 중요하잖아요. 이거가 가장 많이 되는 시기가 배아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때는 가장 민감한 시기랬어요. 이 시기가. 배아기 가장 민감한 시기고, 태아기도 이거에 이제 약간 지금 생리학적 장애가 적은 형태학적 기형. 이때도 이제 기형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도 기형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는 수정란기 때는 발생하지 않고. 가장 취약한 시기이고 배아기가. 그래서 태아기도 성장과 발육의 장애를 가질 수 있다. 거기면 이제 태아기도 기형 발달, 성장과 발달. 얘도 성장과 발달, 기형 발달에 영향을 받는 시기이죠. 태아기도. 그래서 이제 가장 민감한 시기이다.
이거를 써주면 돼요. 기억을. 초기가 특히. 그 다음 임신 중 생리적 빈혈이 생기는 기전 설명하기. 이거는 앞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254페이지. 254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리적 빈혈. 그래서 생리적 빈혈이 생기는 기전. 빈혈, 임신지 빈혈이 생기는 거는 생리적 빈혈하고 철분 결핍성 빈혈. 생리적 빈혈은 아까 이제 혈장량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적혈구의 증가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생리적 빈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주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철분 결핍성 빈혈 아까 임신 중반 이후에 엄마의 그 철분이 태아의 간에 저장되기 때문에 엄마한테서 철분 결핍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다음 21번 함몰성 유두에 대한 간호 4가지. 이거는 247페이지에 있죠. 247페이지. 요거는 이제 그래서 함몰성 유두에 대한 간호 4가지. 함몰성 유두는 내가 이제 마당굴인데 마당굴. 그래서 이제 유집의 마당굴. 유집의 마당굴 그랬었죠. 유두 덮개. 집기 반사. 그다음 유방 마사지, 유두 마사지, 유두 당기기, 유두 굴리기. 그 함몰성 유두에서 또 이거 중요한 것이 조산 위험이 있는 사람은 하면 안 되고 언제부터 하냐? 보통 이제 5, 6개월 이후부터 중반이 넘어가서 5, 6개월이면 중반이 넘어가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신 중반 이후에는 이제 유방 준비를 좀 하는 거죠. 이것도 해도 써주는 게 좋겠죠. 뭐 직기반사는 여기에 쓸 필요는 없지. 이미 함몰 유두라고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두 덮개는 유방 브레이즈 안에 유두 덮개를 놓으면 유두를 돌출하게 해주는 거예요. 유두 덮개로 유두가 돌출되도록 한다. 직기반사를 통해서 함몰인지 함몰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유두를 상하 좌우로 마사지하고 유두가 이제 돌출되도록 유륜을 당겨서 유두가 돌출되도록 하는 거고, 유두를 이제 뭐 얘도 굴리도록 한다는 거죠. 굴리는 거. 엄지 검지로 이제 굴려준다. 엄지 검지로 굴려준다. 저거로 쓰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22번 보건교육 자료. 미치친 기억을 권장하는 이유. 그래서 기억을 권장하는 이유. 이게 243페이지 전에 재반출된 거였죠. 243페이지. 임신은 미리 충분히 준비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신 준비하기. 계획 임신을 통해 건강한 임신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다. 건강한 임신 관리를 위한 구성 요소, 가족력, 가계도를 그려본다. 영양, 임신 전부터 엽산 섭취를 권장하다. 기억을 권장한 이유. 그래가지고 이제 엽산 섭취. 그래서 이제 신경관 결합의 신경관 결합의 기형을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임신 전부터 엽산 섭취를 해야만 효과적이다.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임신 전부터 엽산 섭취를 해야만 효과적이다. 그리고 아까 임신인 줄 알기 전에 엽산이 이미 신경관이 다치기 때문에 임신인 거를 확인하기 전에 신경관이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을 계획한 사람은 미리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정확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엽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관 기형도 예방하고 그게 주이고 또 그다음에 그 다른 선천성 기형을 줄이는 것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 세포가 분할하는 시기에 DNA 합성을 얘가 돕는 거이기 때문에 그 다른 선천성 기형도 예방에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근데 메인은 신경관 기형 결손을 감소시키는 게 거의 좀 메인이죠. 그리고 여성간호학은 특히 보면 기출된 것이 다시 재반출되는 게 좀 많아요. 약간 여성은. 그런 게 좀 많아요. 그 다음에 2번 임신 과정 알아보기.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된다. 수정란이 착상한다. 정자 난자가 만나서 팽대부에서 수정을 하고 이 수정란이 착상을 하죠. 착상. 그리고 니은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이유, 이건 199페이지에 있죠. 199페이지에 있고 착상 출혈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연양막에 있는 육모가 자궁 내막에 착상을 하면서 출혈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199페이지를 보면 착상 출혈. 연양막을 덮은 육모가 자궁 내막에 있는 혈관에 얘가 들어가면서 착상 출혈을 유발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임신 확인하기. 월경이 중단된다. 임신 반응 검사로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 디귿을 확인할 수 있는 호르몬의 명칭은 우리가 육모 성산 자극 호르몬, HCG 해도 되고 베타 HCG라고 해도 되죠. 그 다음 분만 예정일 확인하기. 내결 법칙을 이용해서 분만 예정일을 계산한다. 마지막 월경 시작일이 2018년 10월 25일인 여성의 분만 예정일을 계산해 보기. 이건 210페이지에 있죠. 210페이지의 분만 예정일. 그래서 우리가 분만 예정일은 월하고 일에, 그래서 월은 플러스 9를 하든지 마이너스 3을 하든지 일은 7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 사람이 10월이니까 마이너스 3을 해줘야 되겠죠. 10월에 마이너스 3은 7월이죠. 7월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25일이면 이게 이제 32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부분은 31일이고 30일인 거는 더 적다. 그래서 이제 3의 배수에서 이제 6, 9. 앞에는 3이 아니라 4하고 뒤에는 12가 아니라 11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손가락 해도 되고. 하여튼 나는 그냥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3, 6, 9, 10인데 여기서는 1을 더해주고 얘는 1을 빼주고. 그리고 얘네들만 30일이고 나머지는 31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7월은 나머지 속하니까 31일이잖아. 31일이니까 2일은 없으니까 8월 1일이 답이 되는 거야. 8월 1일이 답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3번. 인부 금기 예방접종 고르시오. 이거는 250페이지에 있잖아요. 생균은 예방접종 하면 안 됐어요. 인부한테 생균. 그래서 우리가 생균이 되는 게 뭐예요? MBC 9 소장은 황수이다 라고 했었죠. 황수이다. 그래서 MMR, BCG, 구강용, 수아마비하고 장티푸스 하고 황열, 수두 하고 뭐 인플루엔자는 뭐 비강으로 주는 거는 걔는 생균이랬죠. 인플루엔자를 비강으로 주는 건 생균이라 했죠. 대부분 인플루엔자는 근데 사균이에요. 사균으로 줘요. 사균. 인플루엔자는 보통 사균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금기 예방적. 그래서 홍역 백신이 이게 미즐즈, 멈프스가 미즐즈는 홍역, 멈프스는 볼거리, 유해행성 이하선염. 유해행성 이하선염하고 볼거리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생균이고 구강용 수아마비가 폴리오죠. 구강용 폴리오, 수아마비 이런 애들은 생균이 돼요. 그 다음에 파상품은 얘는 사균이에요. DPT에서 파상품이 나오거든요. DPT는 사균이에요. 디프테리아, 그 다음에 프로티스, 테타누스가 파상품이거든요. 얘네들은 사균이 돼요. 그 다음에 24번 다태 임신. 다태 임신은 253페이지죠. 그래서 이제 초임 부인 29세. 초임 부인 29세의 여교사가 산부인과를 다녀온 후 임신 8주이며 쌍태 임신을 알게 되었다. 이 여교사에게 제공해야 할 산정 교육 내용과 그 근거로 틀린 것을 골라 올바르게 고치라고 했거든요. 틀린 거는 가나다라가 틀렸죠. 가나다라가 틀렸어요.
그래서 양수 과다증으로 인해 거대아를 출산할 위험. 그래서 우리가 다태 임신이 일단은 다태 임신의 모체증 문제점 하고 태아증 문제점. 모체증은 내가 빈자, 그래서 빈자인 선태 아니 진태, 빈자인 진태가 양이 저출됐어요. 양이 저출 돼가지고 누가 선태가 쌍조저했다. 쌍조저했다. 선태가 쌍조저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태 측 문제점 빈혈하고 자간전증하고 전태죠. 그래서 선태 전태. 얘는 전태야. 그래서 전치태반하고 태반, 조기, 박리. 그리고 다태 임신은 양수 과다가 되게 쉬워요. 양수 과다. 저긴장성 자궁수축. 산후출혈. 그래서 이제 출혈. 산후출혈이 오기 쉽죠. 저긴장성 자궁수축이 오고 자궁이 너무 이완이 돼서 산후출혈이 오기 쉬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선진부 이상이 올 수 있고, 이게 선천성 기형이죠. 선천성 기형이 오기 쉽고, 태위 이상, 선천성 기형이 오기 쉽고, 태위 이상이 올 수 있고, 쌍둥이간, 수혈, 증후군이 올 수 있고, 저체중아. 이게 올 수 있어요. 조산이 되니까 뭐 호흡곤란 증후군 이런 게 올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가번 양수 과다증으로 인해 거대아를 출산할 위험이 있으면 연분 섭취를 제한한다. 양수 과다증이 올 수 있는 거 맞는 거죠. 양수 과다증이 올 수 있는 거 맞지만 거대아를 출산하지는 않죠. 얘는 조산, 저체중아를 낳을 수 있는 애잖아요. 저체중아. 그리고 우리가 임신 중에는 연분 섭취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PIH 산모도 적절한 연분 섭취를 하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나번 저체중아를 출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단태 임신 여성보다 하루 1000칼로리 섭취를 더 섭취한다. 저체중아를 출산할 위험은 맞지만 단태 임신 여성보다 하루에 300칼로리죠. 300칼로리 더 섭취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틀렸어요. 300이에요. 300. 그 다음에 다번 자궁 증대로 인해 혈전이 형성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임신 기간 내내 침사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궁 증대로 인해서 혈전이 형성될 위험이 높은 건 맞아요. 자궁이 증대하면 왜냐하면 이게 정맥 순환이 안 되면 혈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정맥혈이 혈전이 더 잘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지만 침사 안정은 정맥혈액을 정체를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전을 더 일으키죠.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침상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라번 모체 혈량의 감소로 임시성 고혈압의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부종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가도록 한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이 임시성 고혈압의 원인. 우리가 얘가 자간전증이 올 수 있잖아요. 자간전증. 다태 임신 산모가 자간전증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간전증의 그 기전은 뭐였어요? 혈관 내피세포의 엔도텔린 때문에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하고 혈관의 경련, 안조텐신2에 대한 민감성 증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체 혈량의 감소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체 혈량의 감소로 이게 생기는 건 틀리죠. 임시성 고혈압 그래가지고 이게 순서가 뭔가 틀렸잖아요. 그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체 혈량이 간질 공간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모체 혈량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기서 이제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라기보다는 하여튼 임시성 고혈압이 생겨나는 건 아까 말했던 혈관의 경련하고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임시성 고혈압이 생기는 건데 안조텐신2에 대한 민감성 증가. 임시성 고혈압이 생기는 건 사실 뭐가 그래요? 혈관 경련과 안조텐신2의 증가가 임시성 고혈압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게 주잖아요. 혈관 경련하고 안지오텐신 2의 민감성 증가가 임신 고혈압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다음 하지 부종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가져간다. 이것도 사실 그렇죠. 하지 부종은 임신 시에 정상적으로 하지 부종이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지 부종도 증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중 증가라든지 두통, 체중 증가, 뭐 혈압 증가 하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마번, 전치 태반 위험이 있으므로 임신 후반기 이후에는 복부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질출혈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전치 태반하고 태반 조기 박리가 우리 다태 임신에서 다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 태반 위험이 있으므로 임신 후반기 이후에는. 그래서 우리가 전치 태반하고 태반 조기 박리는 임신 후기 출혈이잖아요. 임신 후기 출혈이어서 맞죠. 그리고 우리가 전치 태반은 복부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질출혈이. 태반 조기 박리는 복부 통증을 동반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25번 다태 임신의 모체적 문제점 4가지. 여기에서 이제 4가지를 쓰면 되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점심 식사하고 1시 반에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